알면 할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GGX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말님. 안녕하세요, 똘기님. 저는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저는 국제정치에 관한 소식을 주로 전달해드릴 똘기입니다. 오늘 재밌는 걸 하나 갖고 왔어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걸 갖고도 왔는데 이건 분명 똘기님이 모를 것 같다 싶은 걸 가져왔어요. 맞춰야지. 자, 오늘은 잘 들어보세요. 네. 아마 청취자분들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NFT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NFT. NFT 뭘까요? 이게 제가 맞출 수 있는 영역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해볼게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디지털 진품. 뭔가 이해가 되나요? 디지털 진품이요? 디지털 진품. 이게 진품과 디지털은 네. 좀 공존하기가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디지털 진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솔깃합니다.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디지털 진품 NFT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똘개님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네. 본인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불법 다운로드 혹은 불법 스트리밍을 통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다. 아니다. 아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니다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본 통계에서 대한민국 사람의 85%인가? 이상이 불법 스트리밍이나 불법 다운로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네네. 심지어 그게 불법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예. 근데 우리가 만약 뭐 이미 종영한 프로로 예를 들어볼까요? 뭐 똘기님이 무한도전 358회를 네. 불법 다운로드 했어요. 그거가 가품일까요? 진품일까요? 가품, 진품? 일단 제가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품인지 가품인지. 유재석이 나오고 그 특유의 자막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무한도전으로서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가짜 무한도전을 본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MBC라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본 영상 매체가 네. 진품이라고 한다면 진품이겠죠. 그게.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의 복제품을 소비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면 디지털 매체에 진품이 있다는 게 굉장히 아리송한 얘기예요. 진짜 아직까지 개념이 안 와닿아요. 그죠? 네. 우리가 뭐 고려청자, 뭐 몇 호 고려청자가 나왔다. 그럼 그거를 보유하는 사람이 유일하고 네. 그 사람한테 찾아가야만 뭔가 볼 수 있고 하는 진품으로서의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지털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제가 프랑스를 갔다 와서 모나리자를 실물로 영접을 했습니다. 네, 루브르에서. 루브르에서. 그걸 제가 정말 고화질로 네. 똑같이 찍어서 똘기님한테 야, 이거 진짜 정품 모나리자의 사진인데 1,000만 원에 살래? 네. 똘기님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네. 무슨 반응이 올 것 같아요? 수치심이 들 것 같아요. 내가 그 정도인가? 그렇게 호구 같은가? 네. 약간 그런 느낌? 음. 그럼 조금 얘기를 다 바꿔서 엄청 유명한 작가가 예를 들어서 라파엘로가 지금 네. 살아있어. 그 사람이 포토샵으로 네.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JPG 파일로 저장을 했어. 네. 그리고 똘기님한테 라파엘로가 얘기합니다. 1,000만 원 주고 살래? 그러면 좀 얘기가 다르죠. 근데 그 JPG 파일을 좀 제가 독점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면 그 정도의 가격을 지불할 것 같아요. 지불할 수도 있겠죠. 그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2개 생기고 카톡으로 보내면 전송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베타적으로 독점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게 가능하다면? 네. 그러면서 이제 NFT가 나오긴 하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시를 드려볼게요.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종이를 갖고 와서 보니까 뭐 헬로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과거 레이건 대통령이 네. 자판기로 친 진짜 페이퍼야. 그러니까 직접 쓴 게 아니라 자필로 쓴 게 아니라 타자를 쳐서 쓴 거야. 이거 1,000만 원에 살래? 진짜야. 진짜 레이건 대통령이 친 거야. 진짜라는 전제하에요. 진짜라는 전제하에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네. 디지털 세상과 진품과 결합되면 뭔가 아리송해져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무한히 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엔 진품을 가능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기조였는데 이거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할 NFT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요 아니면 뭐예요? 단어 자체는 Non-Fungible Token이라는 건데 그래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반도체나 이렇게 실물 자산이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JPG 그림 파일에 네. 유일한 토큰 하나를 심어 놓는 거예요.
아, 그래서 누군가는 그거를 캡처를 떴든 네. 카메라로 촬영을 했든 똑같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컴퓨터 매체니까. 네. 하지만 거기에는 열어보면 토큰이 없는 토큰이 거네요. 없어요. 토큰이 없거나 잘못된 토큰이 들어있거나. 음. 그래서 디지털을 통해서 오고 가는 상품들에도 정품 인증, 진품 인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NFT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 일단 캡처를 해서 똑같은 화질이고 똑같은 뭐 영상이면은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상관은 없지만 까보면 그 일련 번호가 없는 거죠. 토큰이 없다. 네. 그거 하나입니다. 아,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예요. 토큰이 있으면 진품. 아, 근데 이게 그냥 수요가 생긴 그 원인을 좀 알고 싶은데. 맞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네. 우선은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컴퓨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토큰이 안에 심어져 있다고 쳐. 네. 그림 파일 안에 무슨 토큰이 뭐 블라블라 써 있다고 쳐. 그 토큰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그것도 진품 아니야? 그렇게 쉽게 복제가 되는 토큰인가요? 맞아요. 복제는 쉬울 수 있는데 어떤 기술을 적용하냐면 비트코인에서 나왔던 블록체인? 기술. 맞아요. 블록체인을 적용합니다. 제가 그때 블록체인을 아주 짧게 설명했던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동일한 장부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서 한 명이 장부를 조작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장부가 조작됐음을 알 수 있는 기능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어느 미술 작품의 그림 파일 안에 넣어 놓으면 지금 이 그림 파일을 누가 가지고 있으며 누구한테서 누구로 옮겨갔고 어느 게 진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 복제한다고 하더라도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을 구분하는 거죠. 오리지널. 네. 그럼 이게 어디서 필요하냐? 예술 작품에 필요합니다. 예술 작품에. 왜 예술 작품에 필요하냐면 예술 작품에 필요해서 생겼다기보다는 이 NFT 기술이 생기고 나서 가장 먼저 반응한 게 예술계예요. 디지털 예술 작품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로지 디지털로만 창작된 예술 작품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접하는 노래들의 앨범 표지들. 그 자체로 디지털 자산이죠. 네네, 그렇죠. 그 디지털 자산을 프린트해서 판매하고 있을 뿐이지 그 근본 자체는 컴퓨터에서 탄생한 디지털 그래픽이죠. 그렇죠. 픽셀의 모임. 그렇죠. 근데 만약 그거를 예를 들어서 G드래곤이 자기의 앨범에 앨범 디자인을 본인이 해서 네. 그 첫 작품의 오리지널을 보존할 수 있다면 그 G드래곤이 처음 만든 앨범 자켓 그림 파일은 굉장한 가치를 가지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재산권의 측면인가요, 이게? 그렇죠. 일종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진품이 이제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탄생한 미술 작품이 현재 굉장히 많아요. 이 NFT 방식이 도입되자마자 예술계는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고요. 네.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이나 혹은 뭐 이렇게 디지털 펜으로 그린 것에 대해서 내 이름 달고 내 진품 달아서 뭔가 판매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던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서 지금 NFT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미술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많고 이 NFT 미술품만 파는 플랫폼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팔리느냐? 보통 경매 방식으로. 이거 예술품이랑 똑같죠. 네네. 뭐 새로운 예술품 나오면 뭐 경매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어디서 얼마, 저기서 얼마 해가지고 낙찰하잖아요. 네. 똑같이 NFT 플랫폼에서 경매 방식으로 팔아요. 그럼 그 플랫폼이 토큰까지 같이 좀 점검해주고, 그렇죠. 인수가 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같이 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진품을 판별하고 경매를 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고 뭐 증서를 써주고 진품 감정서를 써주고 이런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팔립니다. 실제로. 실제로 잘 팔리고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오프라인 미술품보다 좀 더 잘 팔리고 비싸게 팔린대요. 편리해서 그런가? 제가 보기엔 그래서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은 접근성이 좀 좋으면서도 약간 자산 가치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예시를 좀 가져왔어요. 디지털 화가라는 직업이 있대요, 실제로. 네. 근데 이분들한테는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플랫폼일 수 그렇겠네요. 있어요. 디지털 화가인 마이크 윈켈만이라는 분이 무려 300메가바이트짜리 JPG 그림 파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의 예술 작품인데 그림 파일 하나가 300메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보통 사진 끼케야 5메가? 좀 고화질로 찍으면 10메가? 그러니까 일반인 선에서 그 정도인데 300메가짜리면 진짜 큰 거죠. 이 그림 파일 하나를 경매에 올렸습니다. NFT 기술을 도입을 해서 진품임을 감정받을 수 있게 딱 준비를 해놓고 경매에 올렸습니다.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대충 때려 맞춰보세요. 100억?
훨씬 많아요. 1조 원? 그 정도는 아닌데 785억 원. 오. 생각해봐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봐요. 네. 내가 모나리자 사진 찍어서 이거 정품 모나리자 사진이야. 이거 살래? 라고 하면은 네. 물음표였지만 NFT 기술을 도입해서 이게 마이크 윙켈만이 만든 진품이다 라고 인증을 해주는 순간 그 디지털 쪼가리가 785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토큰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품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열람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마이크 윙켈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검색해보면 그냥 그 사진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거를 토큰을 보유한 사람이 그 토큰의 보유 권리를 700억을 주고 산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게 진품이죠. 진짜 모르겠어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검색해서 뭐 NFT 미술품 네. 이렇게 치면 많은 작품들이 보여요. 오른쪽 키 눌러서 저장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소유자가 본인의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게 진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린 다 볼 수 있고요. 그 화질 그대로 감상도 할 수 있고요.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좀 아직 아리송하죠.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좀 약간 부유하신 분들이 본인의 갤러리를 갖고 있고 예술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거는 걸어서 보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뭐 재테크의 수단일 수도 있고 어쨌든 유일하다라는 가치가 있는 거죠. 재테크의 수단이라고 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네요. 그럴 수도 있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집도시라는 사람을 아나요? 집하고 도시요? 아니야. 집도시라는 사람이 네. 트위터의 창업자래요. 그래요? 그 사람이 트위터를 처음 만들고 네. 본인이 트위터에 처음 올린 트윗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개발자니까 아마 전체에서 처음 올렸겠죠. 네. 창업자니까. 2006년에 올렸대요. 그 본인이 2006년에 처음 올린 트위터 사상 최초의 트윗. 네. 거기다 NFT 토큰을 심어서 경매에 올렸습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트윗에? 트위터 그 데이터를 이제 뽑아서 그거에 이제 정품을 인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인증을 넣은 거죠. 자, 이거를 경매에 올렸습니다. 네. 지금 당장 트위터에서 검색하면 볼 수도 있어요. 뭐 검색하면 나오겠죠. 네. 최초의 트윗이니까. 이게 얼마에 낙찰됐냐면 27억 원. 생각보다 싸네.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비쌀 줄 알았는데. 그렇긴 하지만 이제 네. 뭐 일개 그쵸. 회사니까. 근데 27억 원이면 생각해봐요. 근데 데이터 쪼가리인데. 아니 그 뭐 길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트윗이라는 게 원래 길게 남기는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그쵸. 똘기님도 그냥 마음 먹으면 10초면 남길 수 있는 트윗인데 그 90kb도 안 되지 않나? 몇 킬로바이트가 뭐야? 몇 바이트도 안 될 거야. 그러네. 그게 27억 원. 와. 근데 뭐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의미가 있는 예술 작품일 수는 있겠죠. 네. 뭔가 인류사에 지대한 공헌을 한 SNS의 네. 최초의 트윗. 댓글도 같이 달려오나요? 혹시? 모르겠네. 좋아요 개수는 박제가 되나? 모르겠지만 그 일론 머스크의 여자친구인 네. 그라임스? 성함이 그라임스인가 봐요. 음. 그분도 디지털 그림이 한 10점 정도를 경매에 내놨었대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토큰을 심어가지고 경매에 올렸는데 20분 만에 전부 다 합쳐서 도합 65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와. 디지털 그림이라는 게 이 정도로 핫한 거예요. 약간 음악에도 가능하려나요? 음악도 가능할 수 있죠. 미디 작곡을 한 거에 네. 뭐 이제는 보통은 천재적인 어떤 청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래를 들으면 그걸 딸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코드를 딴다고 하죠. 뭐 그렇게 하면은 약간 어쨌든 복제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토큰을 박아놓는 게 음악 쪽에서도 굉장히 유효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기도 예술계니까 아마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뭐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을 듣고 있어도 네. 브레이브걸스 롤린의 최초 녹음본 그쵸. 거기다 토큰을 심어서 팔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네.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갖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게 점점 다가오면서도 아직까지도 여전히 약간 토큰에 약간 이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토큰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쪼가리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물론 우리는 이제 도장이나 네. 이런 사인 이런 시그니처 이런 거에 좀 의미 부여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경매에 실제로 올리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토큰에 우리가 도장이나 서명에 준하는 의미를 부여를 하시는 분들인 거죠. 다르지 않다. 정품 인증서 그 인증서도 사실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요. 네. 그거와 토큰은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가격이 오르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갖고 있는 사유 재산이라는 개념은 나만 볼 수 있고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테크 수단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오르기도 한다는 게 조금 어렵네요, 개념이. 그래요. 나중에는 부잣집에 놀러 가면 네. 갑자기 컴퓨터를 켜서 야 이거 봐봐 내 갤러리야 이러면서 음. 탐색기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림을 한 장 한 장 네. 넘기면서 이거 나 봤던 그림인데 화살표를 누르면서 그림을 넘기고. 그렇죠. 화살표를 넘기면서 음. 그림을 넘기는데 이거 뭐야 다 나 봤던 건데 음. 이거 다 진품이야. 이럴 수도 있는 세상이 그런 플렉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요즘 또 유행하는 것 중에 가상현실 네. 예를 들어서 뭐 똘기님이랑 저랑 VR을 네. 이렇게 얼굴에 쓰고 가상현실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가상에 있는 우리 집에 놀러 왔어. 거기에 막 벽에 그림들이 막 걸려 있는데 여기 있는 그림들이 진품이야.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적용될 수도 있겠네요. 혹은 이렇게 아바타에다가 네. 옷을 입혀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옷에 이제 그림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림을 넣었어. 여기 있는 이 그림 진품 그림이야. 할 수 있겠네요. 할 수 그렇게. 있겠죠.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아예 그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토큰을 부여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우리가 지금 그 브랜드 뭐 예를 들어 슈프림이라는 브랜드 찐이냐 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가상현실에서도 지금 네 아바타가 입고 있는 옷이 실제 이제 토큰이 박혀 있는 옷이냐 아니면 그냥 캡처해서 캡처해서 입힌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나중에 이제 똘기님이 애를 낳는데 네. 아이가 아빠 나도 저 옷 정품으로 사줘 이랬는데 아빠가 보기엔 그냥 똑같은 그림인데 나는 20년 전에도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다. 토큰 박혀 있어서 200만 원. 토큰 안 박혀 있는 건 공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외국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도 2021년 3월 17일에 국내 최초로 NFT 플랫폼에서 경매가 열립니다. 이게 디파인 아트라는 회사에서 네. 경매를 열었다고 하고요. 마리킴의 Missing and Found라는 작품이 경매에 올라왔대요. 네. 이거 보니까 저도 어디서 본 듯한 그런 풍의 그림이었어요. 그 약간 뭐 가수들의 앨범에 좀 쓰였던 느낌으로 저는 이제 봤는데 시작가가 5천만 원. 그 토큰이 박혀 있는 거죠. 네.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됐을까요? 이거 정확하게 맞추면 제가 진짜 밥 한 번 살게요. 못 맞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26억 원? 26억 원? 네. 우선 단위가 틀렸어요. 26조. 아니, 원이 아닙니다. 원이 아니에요? 26코 비트코인? 비슷해요. 288 이더리움. 가상화폐로. 가상화폐로 결제를 하셨어요. 하나 가치로 약 6억 원.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비트코인 편을 네. 몇 주 전에 했죠? 몇 주 전에 했을 때 이게 과연 거래 수단이 되겠냐? 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얘기했었죠. 지금은 거래 수단 정도가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미술품을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화폐로 경매를 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오히려 이런 식의 이 디지털 토큰이 박혀 있는 경매에서는 가상화폐가 더 좋은 거래 수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가상화폐라는 것도 결국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실제로 이더리움이 그 이더리움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뭔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박혀 있는 거거든요. 소유자도 알 수 있고. 네. 참 세상이 요지경이죠.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낙찰자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그 자리에서 지불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한 세상이 됐다, 진짜로. 그 피자 한 판에서 출발했는데. 네. 제가 비트코인 회차에서도 얘기한 게 있습니다.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기 전에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흐름에 올라탈 것이냐 올라타지 않을 것이냐의 판단만 남아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세상이 조금 보수적인 분들한테는 미쳐 돌아간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디지털 쪼가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예전에 뭐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하거나 네. 하면은 아이템 막 비싼 돈 주고 사고 팔 때 맞아요. 어른들이 미쳤다 그랬거든요. 그쵸. 근데 뭐 어른들 중에서도 리니지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지만. 그쵸? 네. 뭐 리니지도 뭐 무슨 저 잘 모르지만 뭐 집행검이 네. 아파트 한 채 가격이다. 네. 이랬을 때 우리도 사실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금 그쵸. 거래를 네. 통해서 그 아이템 거래를 해본 이력이 있는 사람들도 리니지 집행검 하나가 아파트 한 채라고? 야 그건 미친 거지. 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아파트 한 채가 뭐예요? 지금 디지털 쪼가리를 780억 원. 800억. 그 사고 팔고 지불은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야, 약간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그 이건희 전 회장이 이제 별세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던 미술품들을
세금으로 이렇게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 그런 방안이 이제 원래도 있었지만 이건희 전 회장의 별세 이후로 더 촉진화돼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미술품 물납제라고 하는데 요게 그 NFT랑 결합이 된다면 나중에는 상속세라든지 뭐 이런 세금을 디지털 미술품으로 납부를 할 수도 있겠다. 메일로 첨부해서. 네. 메일로 이제 국세청 메일 주소로 보내는 거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상상이 잠깐 들었네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정부는 그 어느 곳보다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미술품 받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듯이 언젠가는 디지털 쪼가리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죠. 나 지금 약간 느낌 왔어. 어떻게 왔어요? 약간 이걸 30년 후에 이 팟캐스트가 화제가 되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네. 예전에 이제 제가 그 부동산 얘기하거나 돈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이거를 화폐라고 생각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면 진짜로 화폐가 되고 귀해져요. 그런 느낌으로 이 NFT 시장에 예술계가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절대 작은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정말 소수의 집단이 NFT 가지고 뭘 한다더라. 뭐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사 먹었다더라. 그 정도의 파급력이 아니라고 전 봐요. 네. 왜냐하면 예술계는 어떻게든 자신의 예술 작품을 가지고 뭐 생계를 이어갈 수도 있고 혹은 그쵸. 부자의 반열에 오르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가능하려면 오프라인 마켓에서 경매를 받고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보존도 잘해야 되고 약간 그런 허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오히려 예술계에서는 그런 허들들이 다 정성이고 노력이고 정품의 가치를 뭔가 드높여준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미술계가 이제 보수적인 거고 이제 진보적인 예술계에서는 NFT로 간다. 이게 우리의 미래의 예술계의 시장이다. 라고 움직이면 저는 비트코인보다 NFT 시장이 훨씬 빨리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머지않아 네. 아들들, 딸들이 나 이거 정품으로 된 아바타 옷 사줘 하면서 구찌라고 이렇게 네. 픽셀로 박혀 있는데 네. 120만 원. 뭐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힙합 음악이 뜨면서 좀 자식들에게 어떤 작곡 프로그램 이런 걸 교육시키는 부모님들이 늘었던 것처럼 디지털 예술품 시장이 성장을 한다면 언젠가는 디지털로 창작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그거에 대한 교육 수요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도 되네요. 맞아요. 저는 음악계도 바로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그 아이튠즈가 처음 나올 때쯤만 해도 디지털로 음악을 팔아낸다고? 그게 돈이 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던 네. 시절이 멀지 않아요. 와, 근데 그때랑 생각하면은 비슷한 시프트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맞아요. 지금은 멜론에서 음악 듣고 돈 네. 내고 음악 듣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없지만 그 소리바다 세대가 있어요. 그렇죠. 좀 어린 분들은 모르는데 파도. 뭐 그쵸. 네. 그러니까 불법으로 음악을 주고받는 그런 플랫폼이었어요. 네. 그런 거에서 보면은 이제 사업가들이나 이제 음악 시장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디지털은 그냥 사망이야 사망. 여기에 앨범을 릴리즈한다고 실제로 앨범을 안 내고 디지털로만 앨범을 릴리즈한다고 네. 이건 그냥 자살행위야. 그렇게 생각하던 게 진짜 옛날이 아니에요. 한 15년 전 그 정도 MP3가 처음 나오고 막 이럴 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딱 지금 그 기로에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디지털 매체로 뭐 한 곡에 100원이다. 뭐 한 곡에 10원이다. 이렇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네. 복제된 가요는 한 곡에 100원. 음. 정말로 진품으로 인증된 거는 누군가 소유하고 있고 뭐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양이 더 커지겠네요. 훨씬 커질 수도 있겠죠. 네. 신기하다. 뭐라 말이 안 나와요. 신기하죠. 네. 나중에는 블랙핑크 뭐 로제가 지수에게 보낸 카톡의 진품 뭐 이런 게 뭐 25살 생일 축하 네. 문자 진품 이런 게 이제 사고 팔리는 네.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직선 뉴스브리핑 14회가 진품. 그럴 수도 있고 뉴스브리핑 1회 아, 첫 녹음본 역사에 남을 뭐 그것도 뭐 예를 네. 들어서 편집이 안 된 뭐 원본 원본. 오. 이런 거에 토큰 달아서 팔면 누가 살까요? 누가 살까? 하지만 뭐 가능할 수 있다는 재미는 거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 수 있고 진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의미는 또 생길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세상이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고
이거 뭐 옛날에 뭐 디지털 혁명이다 뭐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정말 눈 깜빡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느낌?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메타버스, 가상세계 이런 네. 얘기도 잠깐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지금 가상세계가 워낙 핫해요. 맞아요. 무슨 뭐 게임 난리 났던데 미국에서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네. 굉장히 난리고 이 디지털 점포가 생겨요. 디지털 점포요. 실제로 게임 이름 언급해도 네.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게임에 들어가면 네. 구찌 매장이 있어요. 거기서 매장에서 홍보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팜플렛도 볼 수 있고 오. 제품도 볼 수 있고 예, 구찌도 있고 제가 알기로 루이비통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런 거 보면 참 기업은 발이 빨라요. 참 그쵸. 기민하고 오래 살아남는 기업은 참 다르다. 약간 음.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세상이 생각보다 빠르게 디지털화 돼가고 있고 가상세계화 돼가고 있고 그런 생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가상화폐 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게 굉장히 뒤늦은 판단이 뒤처진 아닌가.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 네. 많은 생각이 드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을 듣는 분들은 그래도 남들보단 좀 빠르다. 이런 소식을 지금이라도 듣는 게 네. 남들보단 빠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구자들이 듣는 방송 지직선 뉴스 아니야. 브리핑입니다. NFT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많이 늦었지만 살짝 한 템포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일반인보단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